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너무 애쓰지 말아요. 작가 이누우에 히로유키 옹기니 예유진 출판사 샘터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꼭 누르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샘터 출판사의 너무 애쓰지 말아요. 작가 이노우에 히로유키, 옴기니 예유진. 당신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30가지 마음 처방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려다 지쳐가는 당신.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힘겨운 일들은 선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크고 작은 고통을 나에게 겪는 거라고, 전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이 책에서는 수차례씩 그릇된 판단으로 좌절하며 우울해하는 이들을 다독이고 위로합니다. 프롤로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당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마음까지 완전히 녹초가 된 당신. 아주 작은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어 늘 자책하는 당신.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건 그저 당신이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스스로를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원망과 부정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대신 스스로를 마음껏 칭찬하고 고이 보듬어 안아주세요. 당신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정말 괜찮으니까요.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라도, 부끄러운 실패와 후회라 해도 그릇된 건 전혀 없어요. 그대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일들, 모두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일이랍니다. 당신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적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당신. 외롭다, 괴롭다, 슬프다, 한심하다, 분하다, 부끄럽다,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사람들은 어떤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게 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했을 때,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가 잊혀졌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비슷해 보여도 실은 매우 다릅니다. 상대가 당신을 부정하는 이유는 당신이란 존재가 너무 커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하여 우위에 서려는 것이지요.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애써 부정하려 들 때는 그 상대를 용서해 버리세요. 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며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당신의 존재를 잊어버린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잊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을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일이거든요.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신경 쓰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만큼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지 우리는 늘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덧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 따위는 있어봤자 도움이 안 돼. 나라는 존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하며 점점 더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다가 결국 부정적인 사고가 빚어낸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지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를 잊었다고 해서 더는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잊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주위의 풍경과 잘 어우러져 공기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추억할 때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 관련된 특별한 일들은 그다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눈 일이나 한가로운 후 차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순간이나 날씨 좋은 휴일에 함께 강가를 산책했던 일 같은 평범한 일상의 어느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상대방은 그러다 문득 당신의 부재를 느낍니다. 공기처럼 항상 당연하다는 듯 옆에 있던 둘도 없이 소중한 당신이란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공기 같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답니다. 드러나지는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 그 무엇보다도 삶의 소중한 공기를 닮은 당신. 그런 당신은 외로움과 아픔은 물론이고 주위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치유하는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제는 완전히 지쳐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신은 틀림없이 상대방을 매우 배려하는 착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당신을 의지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웃으며 완벽하게 해내니 주위에서는 너에게 맡기면 아무 걱정이 없어 하며 자꾸 부탁만 하려고 할 겁니다. 게다가 선량하고 여리고 책임감이 강한 당신은 그 부탁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부당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이, 더 힘겹게 노력하겠지요. 정작 본인은 남에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일을 맡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 정도 일로 주저앉다니. 도대체 나란 인간은 왜 이렇게 약하고 쓸모가 없지? 혹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녹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꼭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더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스스로를 인정하고 훌륭하다고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힘도 빌려보세요. 성장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합기도와 같은 모해의 세계에서도 자신만의 힘인 자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인 타력을 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최후의 경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능숙하지 않은 일을 대신해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꺼리낌 없이 부탁합니다. 하기 힘든 일을 무리하게 하는 건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수고를 도리어 헛되이 써버리는 셈이니까요. 지금껏 혼자서 힘들게 애쓰다 마음까지 완전히 지쳐버린 나. 자신을 향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 참 대단해. 정말 훌륭해. 하고 칭찬해 주세요. 스스로를 보듬어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힘도 더 많이 빌리도록 하세요. 어쩌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더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피곤이 풀리고 조금 힘이 생기면 이번에는 꼭 당신의 파워 파트너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이나 기술 면에서 내가 능숙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도 파워 파트너이지만 만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용기와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도 파워 파트너입니다. 파워 파트너는 동료나 친구, 가족, 연인, 누구든 괜찮습니다. 나와의 관계나 직책 따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늘 열심히 노력하면서 애쓰는 준비된 당신은 반드시 멋진 파워 파트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조금만 빼고 꾸밈 없고 진솔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분명 생각지도 못한 가까운 곳에서 파워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득 내 인생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만약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되죠. 이런 평범한 고민부터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털어놓기 힘든 마음의 고통까지 누구나 하루하루 크고 작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애당초 누구의 인생에 있어서도 완전한 실패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생의 행복이란 절대로 결혼 여부나 자녀와 직업의 유무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 당신의 이런 생각은 표면적인 것일 뿐 사실 마음 더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인생 전부는 당신의 본질과 영혼이 스스로를 보다 더 행복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선택해온 최고의 결과이니까요. 그러니 지금의 인생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스스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의심하며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장소에 서 있는 자신을 힘껏 안아주세요. 잘했어. 지금까지 착실하게 잘 살아왔어. 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속의 고통은 사라지고 인생은 점점 더 즐겁고 편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는 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당신 쪽으로 이끌어올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요소들은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 직업, 연애, 가족 등이 되겠죠. 행복은 자신과 자신의 현재 운명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지금 그곳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모든 것이 옳고 훌륭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갈림길에서 헤매게 된다면 동경할 만한 인생의 롤모델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인생의 불안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 가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은 이런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나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의 선택에 점점 더 자신을 갖게 되겠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면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어떤 문제도 시련과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는 실패와 불행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장과 행복만이 오롯이 남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흘려보내요. 누구에게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차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싫은 경험이나 남 부끄러운 실패의 경험과 같은 과거 말입니다. 너무나 잊고 싶지만 그 기억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올라 머리를 감싸주게 만들곤 하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세요. 그런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과거를 서서히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당신의 마음은 틀림없이 어떤 괴로운 과거에서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는 불안이나 공포, 부끄러움 등과 같은 부정적이고 나쁜 요소들을 더 잘 기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들만 기억하려고 끙끙거리며 애를 써봐도 무의식 중에 나쁜 기억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심하세요. 나는 생각이 부정적이라서 안 되는 거야 하며 초조해하지도 마세요. 무리해서 좋은 기억을 떠올리려 하지 말고 차라리 나쁜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배신당했던 과거, 죽고 싶을 만큼 슬펐던 시련의 과거, 이런 과거들을 굳이 잊으려고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그 경험에서 얻은 실패와 고통으로 인해 당신 스스로가 얼마나 성장하고 더 매력적이고 다정한 영혼을 갖게 됐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일종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은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온 사람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전환시킨 사람에게 훨씬 더 공감하고 빠져듭니다. 즉, 실패한 과거라도 생각을 바꾸면 오히려 당신의 매력을 이끌어내어 빛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면 지금까지 나쁜 기억으로만 기억했던 과거가 긍정적인 기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대한 세탁은 끝났네요. 이후에는
아무리 그 과거를 떠올린다 해도 새롭고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가 부여된 과거이기 때문에 더는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곧잘 언급하는 과거를 청산한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렇게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 실패도 고통도 실은 모두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모든 과거가 좋은 의미의 과거로 바뀐 순간 당신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사로잡는 빛나는 매력을 겸비한 인생의 성공자로 변신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학교, 직장, 사적인 모임에서 인간관계가 힘겨워졌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탓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쳐도 괜찮아요. 도망친 자신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괴롭힘과 같은 불합리한 인간관계를 그저 잠시 피했을 뿐입니다. 상처받은 영혼과 착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니까요. 다만 마음의 고통이 조금 사그라들고 나면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어진 걸까 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도망치면 스스로를 나약하다, 비겁하다 라며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냥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세요. 아, 나도 이런 면이 부족했구나. 그래도 역시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가 내 가치관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야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승자는 당신이 됩니다. 불합리한 인간관계를 깨닫고 성장하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감으로써 상처받은 당신이 결국에는 인생의 승자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나서 도망쳤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행복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니까요. 당당하게 다음 단계로 올라선 다음에는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상대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 있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는 더 크게 성장해 도저히 상대의 손이 닿지 않은 높은 단계에 올라선 내 모습만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했던 그 마음도 점차 사라지고
당신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멋진 경험들만 다가올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괴롭힘과 불합리한 인간관계로 상처 입은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면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한 일은 모두 옳다라는 것을. 화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역시나 허사였어. 싫어하는 사람을 참다 못해 피해버렸어. 이런 선택들은 모두 옳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한 것이니까요.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내가 한 선택은 늘 옳았어 라는 마음가짐만 잊지 않는다면 잠재의식을 통해 앞으로도 옳은 선택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샘터 출판사에 너무 애쓰지 말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